이 30대 초반을 뚜렷한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게 되면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백수를 몇 년째 하던 시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엄청난 기대를 했죠. 정말로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보러 갈 때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라는 5장짜리 리포트도 준비하고 정말 아끼는 오래된 파타고니아 그 정말 수십 년 된 파타고니아 제가 정말 아꼈던 자켓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이제 클라이밍을 20대 후반에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암벽 등반을 되게 좋아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암벽 등반 관련된 장비 전문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웃도어 산업이 되게 호황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등반 장비에 대한 어떤 공부나 그런 조사도 하고 브랜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아웃도어 편집샵 같은 경우는 내가 브랜드를 찾아서 그 제품을 팔릴 만한 걸 수입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고 있었는데 제 후배 그때 등반을 같이 하던 동료 중에 한 명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옷이 있는데 되게 그 옷이 품질이 좋다. 한번 입어봐라. 그래서 추천해줘서 그 파타고니아 제품이 지금도 좀 비싼 편이지만 그때도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돈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좀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아울렛 매장에 가서 제품을 하나 샀는데 제품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기능적으로 품질 면에서. 아웃도어 의류 제품의 진정한 어떤 품질의 체감은 좀 극한 상황에 가야 좀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의류 제품이 고가의 좀 고기능의 제품들은 정말로 뭐 히말라야나 아니면 좀 바위 등반이나 이럴 때 그 기능이 100% 발휘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제품의 기능을 확연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좀 극한 상황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암벽 등반을 쭉 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가 그 이전에 장비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어보고 조사했었던 그 어떤 브랜드 품질보다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본 시나드가 쓴 파도가 칠 땐 서핑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이본 시나드가 클라이머였기도 하고 제가 그때 막연하게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책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업의 목표, 사업의 방식, 그리고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너무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내 사업하는 것보다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직업이 없이 지냈었어요. 그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등반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도 등반하고 우리나라 전역을 막 돌면서 등반하고 그렇게 몇 년 30대 초반을 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본 시나드도 책에 보면 저처럼 거의 직업이 없이 등반만 하면서 살다가 어떤 계기로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이라서 일단 공감되는 바도 있었지만 이 30대 초반을 뚜렷한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게 되면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등반한다고 그걸 잠시 잊을 수 있는데 밤에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많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강하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파타고니아 코리아라는 이런 미국에서 100% 지분을 가진 지사가 있지는 않았고 그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수입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이제 홀세일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정말 직접 진출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기약도 없고 막연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까? 파타고니아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브랜드의 철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채용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스페인에서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신문 기사로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을 한다. 조인트 벤처로 진출을 한다는 기사를 조그맣게 보게 됐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부랴부랴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을 해서 파타고니아 그 1호 매장에 처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좀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카탈로그의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었고 제품의 소개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제 개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그래도 좀 많이 좋아했었고 애정해왔고 그 나름 또 공부도 계속 했었거든요. 뭐 파타고니아에 관련된 영문, 자료, 논문 다 찾아보고 왜냐하면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소개되어 있었던 자료들은 다 찾아서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것들 경우도 뭐 리뷰 이런 걸 찾아보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었고 제가 등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좀 없는 돈이었지만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그 제품을 사서 직접 입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그러고 있었던 참에 1호점에 갔는데 좀 실망스러워서 제가 그때 이제 등반 그 이후에도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제 그때 당시 등반 블로그에 한 개, 두 개씩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파타고니아는 그때 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매니아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제 블로그를 막 찾아주시고 지지하는 댓글도 많이 달았어요.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사무실 안에서도 제 블로그가 좀 화제가 되고 이 친구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자꾸 이런 비판하는 컨텐츠를 쌓는 게 이게 내버려둬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내부 논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고 백수를 몇 년 한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백수를 몇 년째 하던 시기예요. 벌어놓은 돈은 거의 남지 않았던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이렇게 돈을 조금씩 벌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막 저는 산을 좋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시험도 막 알아보고 막 정말 그랬던 시기예요. 근데 그러던 참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엄청난 기대를 했죠. 정말로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보러 갈 때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라는 5장짜리 리포트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끼는 오래된 파타고니아 그 정말 수십 년 된 파타고니아 제가 정말 아꼈던 자켓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면접을 꽤 오래 봤어요. 한 2시간인가 봤나? 큰 기대를 안고 이제 면접도 잘 본 것 같았거든요. 그 집에 왔다가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직무에 맞는 경력이 저한테 일단 없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공부하고 등반하고 그렇게 또 몇 달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면접에 계셨던 팀장님 중에 한 분이 따로 연락을 하셔서 자기가 파타고니아 이제 컨텐츠를 좀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야 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파타고니아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좋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번역의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왜냐면 워낙 절박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30대 중반이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몇 달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입사는 뭐 여전히 조금 자리도 없었고 제 조건도 되지 않아서 입사는 조금 어려웠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켜보니까 일은 곧잘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근데 입사는 좀 포지션도 없었고 뭐 좀 면접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입사는 좀 어렵고 근데 일은 좀 꾸준히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해서 회사에서 저한테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일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사업체를 차렸죠. 저 혼자서. 그게 이제 지금도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남아 있는데 휴업 중이긴 한데 그 이름이 슈나드 컨텐츠라는 회사였어요. 이본 슈나드를 따서 저 혼자죠 뭐. 저희 자취방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슈나드 컨텐츠를 만들고 당시 파타고니아 코리아와 이제 계약을 맺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도 한 6개월 정도 일을 쭉 하다가 그때 포지션이 생겨서 입사를 이제 제안을 받게 됐었습니다.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입사 그때까지. 브랜드에 대한 뭐 이해도나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업무와 연관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활동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원래는 상품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로 입사를 했다가 나중에는 환경팀으로 팀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팀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거의 7년, 파타고니아 입사하는데 6년, 그리고 10년 넘게 이 회사와 이 브랜드와 이제 연을 맺게 되었죠.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아무리 파타고니아 좋아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이 좋았던 만큼 지금은 이제 팀장으로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계속 좋은 건 아니죠. 일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뭐 실망하거나 이런 순간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하기를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었는데 그랬다가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강하게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신뢰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근데 이제 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일을 발전시키고 뭐 좀 더 큰 성과를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타고니아가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레고에 정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디오나 이런 게 좋아서 그런 음질과 그런 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어떤 그렇게 자기가 빠져드는 분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삶의 가치관은 파타고니아. 네, 내 가치관도 파타고니아. 와,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파도가 칠 때 서프닝에 나와 있는 그 가치관과 철학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파타고니아의 가치관과 철학이 뭐냐? 그거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하지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있어서 철저히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화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not bound convention이라 그래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큰 맥락 안에서는 뭐 지구환경 보호지만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성공이지만 저희 그 파타고니아 파도시대 서핑에 보면 인사 철학이 있고 재무 철학이 있고 마케팅 철학, 경영 철학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파타고니아다운 방식으로 아니면 저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비즈니스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환경 보호에 있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뭐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가치관과 철학을 묻는다면 저는 파타고니아라고 밖에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 그 자체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고 팀장의 직급을 갖고 있는 직원이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일과 분리돼서 봤을 때 뭐 어떤 전공 전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래 공부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전공이 되신 거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경력도 경험도 공부도 제가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등반을 좋아하는 그냥 클라이머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환경적인 면에서 어떤 뭐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의료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조금 즐겁고 보람이 좀 크죠. 제 꿈은 처음에는 파타고니아 입사하는 게 그때 입사 전에 꿈이었다면 지금은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미국 본사처럼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보호에 대한 철학을 갖는 훌륭한 조직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는 게 지금 그게 제 목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게 하는 게 제 업무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파타고니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어요. 예, 그 이본 신화대가 그 만들어 놓은 철학과 그리고 그 철학이 구현되고 있는 방식과 그런 사람들이 뽑히는 과정과 그런 사람들의 개성과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역동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그 시행착오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되게 놀랍고 재미있어요. 네.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